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1월 17일) 목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이 가시화되자 광주시가 새로 생기는 공장에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추진하려다가 노조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지방의원 해외 연수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지만 광주와 전남 지방의회들은 올해도 해외 연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30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에 불이 났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대처한 덕분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광주시와 금호타이어가 이와 관련한 업무 협약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협약 당사자 중 한 축인 노조가 반발하며 협약 시기 지연되고 파행을 빚었는데요. 광주형 일자리 도입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과 관련해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노사가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입니다. 예정된 시각이 훨씬 지났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노조와 조율할 부분이 남았다며 40분 넘게 협약식이 미뤄지더니 급기야 현수막에서 광주형 일자리 도입이 명시된 부분을 광주시가 황급히 가립니다. 새로 이전하는 공장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한다는 협약서 조항에 노조가 끝까지 반대한 겁니다. 결국 협약식은 열렸지만 협약서 원안에 명시돼 있던 광주형 일자리 도입 문구가 모두 삭제돼 알맹이가 빠진 채 진행됐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금호타이어 사측과 노측과 그리고 광주시가 함께 논의를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민선 6기였던 지난 2016년 금호타이어 노사와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자는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금호타이어가 해외에 매각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이 가시화되자 새 공장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다시 추진하려다 노조의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광주형 일자리에 가장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조삼수 금호타이어 광주지 회장입니다. 시장님은 표현은 했지만 그 관련해서 저희들의 입장이나 충분하게 토론이 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에 광주형 일자리를 무리하게 끼워 넣으려 했던 광주시의 조급한 성과주의 행정이 협약식 파행이라는 총극으로 이어지며 행정 신뢰도만 추락시키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금호타이어와 미래에셋대우는 광주 공장 이전에 대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두 기업은 공장 이전의 사업성 검토와 자금 조달 방법, 현 공장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과 개발 용역 등의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연수인지 외유인지 모를 지방의원들의 행태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광주 MBC가 광주 전남 지역 지방의회들을 전수조사해봤더니 자신들이 갈 해외 연수 예산을 지난해 이미 모두 통과시켜 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절반가량은 지난해보다 예산을 늘려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600만 원을 들여 베트남 다낭 등에 다녀온 보송군 의원들은 올해도 해외 연수 갈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지난해보다 500만 원을 늘려 3,1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예산을 늘려 잡은 근거가 무엇인지 묻자 엉뚱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자체 예산에서 신경균 보성군의회 의장입니다. 좀 더 사기 진작 동기부여 일을 좀 잘해라 라는 뜻에서 지난해 당선된 이래 세 차례 해외를 다녀와 말썽을 빚은 화순군 의회. 두 달에 한 번꼴로 나갔다 온 셈인데 올해 예산도 지난해보다 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조기 귀국한 이들 의원들에게는 아직도 1,600만 원의 해외 연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일정을 짜다 보니까 화순군의회 의장입니다. 1월달 1월 초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일정을 짜서 나가게 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 전남 모든 시군 의회는 의원들의 국외 여행 여비를 예산안에 포함해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광주 MBC가 광주시 의회와 전남도 의회를 비롯한 2개 광역의회와 27개 광주 전남 기초의회를 전수조사해봤더니 29개 의회 모두 본인들이 해외로 나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을 증액한 의회도 절반 가까이나 됐습니다.
전남 지역 기초의회 의회 관계자는 지금은 분위기가 좋지 않아 움츠리고 있을 뿐이라며 예산을 편성해 놓은 만큼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든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정이 이러자 행정안전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고 소속 지방 의원들이 많은 민주당 광주시당도 TF를 꾸려 대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민간에까지 송갑성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입니다.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다녀와서 그 실속 있고 정확한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또 보고하는 이런 문제까지. 다른 민생 예산은 깎고 또 깎으면서도 본인들 해외 연수는 악착같이 편성하는 지방 의원들의 행태. 세금으로 해외에 나가서 놀고 먹는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언제 어디로 나가는지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의 한 장애인 요양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시설에는 혼자서 거동하기 힘든 중증 장애인 30여 명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남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이 이불에 쌓인 채 사람들의 도움으로 건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뒤이어 혼자 힘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장애인들도 나옵니다. 지적장애 1급 10여 명 등 중증 장애인 30명이 살고 있는 장애인 요양시설 분리수거 창고에서 오전 10시 반쯤 불이 났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불이 나자 직원들은 신속하게 지체장애인들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직원들의 도움으로 장애인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불도 다른 건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던 직원 2명이 연기를 마셨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장애인 요양시설 직원입니다. 다 해서 아무 피해 없습니다. 불이 난 창고와 장애인 거주시설은 바로 붙어 있어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화재 매뉴얼에 따라 소방서에 바로 신고한 뒤 자체 진화에 나섰고 장애인들을 재빨리 대피시켜 피해가 커지는 걸 막았습니다. 초기 진화도 저희가 소화전 세대 다 이용해서 옥상에서 2층에서 1층에서 소화전 세대 다 연결해서 초기 진화 다 했고요. 장애인들은 진화가 끝난 뒤 별탈 없이 시설로 복귀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광주 광산구 황룡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사흘에서 닷새 동안 반경 10km 지역의 닭, 오리 등 가금류 이동을 통제하고 주변 지역 소독을 강화했습니다. 겨울 철새가 찾아오는 지난해 10월 이후 전국적으로 48차례 AI 항원이 검출됐지만 지금까지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진됐습니다. 5월 단체와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자유한국당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추천인사 3명의 행적과 면면을 보면 5.18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진상규명을 방해할 우려가 크다며 위원 추천을 철회하든지 차라리 추천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성명을 통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유한국당은 조사위원 추천을 철회하고 광주 시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어제처럼 춥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담양 영하 5도, 광주 영하 2도 등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6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오후 한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며 외출 시 마스크를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지만 현재 기온은 영하 5도입니다. 백수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끊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혼자 하기 힘들다면 광주 금연지원센터로 노크해주세요. 의료인이 함께하는 금연 캠프와 여성 흡연자를 위한 전문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62-222-9030.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한 언론사가 전국의 유권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해외 연수 금지에 대해서 묻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70%가 넘는 유권자들이 이 해외 연수 금지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그리고 지방의회는 해외 연수 개선 방안들을 지금 서둘러 내놓고 있는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출범시켰습니다. 해외 연수 이 개선안, 또 어떤 정도 이 해외 연수가 실효성이 있는지, 왜 이 해외 연수를 지방 의원들은 그렇게 가려 하는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번에 제도 개선안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지금 바꾸려 하는지 관련 이야기들을 좀 정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당 교육연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란 의원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 사업 2단계 파문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의 재평가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금호산업이 이의 신청을 낸 상황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또 환경단체들도 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파장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의 특정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냈는지, 청구를 했는지 관련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물 안락사와 관련해서는 종종 논란이 있어 왔지만 이번에 이 동물보호단체 켜에서 빚어진 안락사 논란은 무척이나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동물권 단체에서 그것도 4년 동안 200여 마리의 동물들을 몰래 안락사를 시켰다, 이런 폭로가 내부에서 나왔는데요. 이런 내용뿐만이 아니고 이 안락사의 실태, 그리고 안락사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동물을 제대로 이 동물복지 차원에서 동물을 케어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적절한 것인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함께 지금 묶여서 이야기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물 안락사 문제 오늘 한번 짚어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와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배달 라이더와 자동차 운전자 여러분,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 프로젝트에 함께 하실까요? 먼저 라이더분들은 출발하기 전 안전모를 꼭 씁니다. 반드시 신호와 규정 속도를 잘 지켜주세요. 다음, 운전자분들도 신호와 규정 속도를 잘 지키고 앞에 오토바이가 있으면 안전거리를 더욱 신경 써주세요. 또 차를 타고 내릴 때 뒤에서 오토바이가 오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함께 지켜주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통안전, 교통문화 캠페인 도미노피자와 MBC가 함께합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가치도 생활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어우 추워. 여보, 농부갓잔 도라지 배즙 한잔 하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애들은 유자 배즙으로 먹였어요. 나주 장수식품 농부갓잔 도라지 배즙 유자 플러스 배 아로니아 배즙으로 겨울을 건강하게. 나주 장수식품 061-332-9616. 노트북만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 임대, 회의실 대관의 신개념 더워크 공유 오피스. 보증금 관리비 없이 월 최저 25만 원으로 회의실 카페를 누리는 풀옵션 사무공간 더워크 공유 오피스. 상무지구 우리은행 뒤편. 문의 1800-8062.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기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가치도 생활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한 가지보다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이 더 호감이 가죠.
오늘 오전 날씨는 포근함과 깨끗함 이 두 가지를 갖춘 호감형 날씨입니다. 아침 공기가 어제보다 한결 부드러운데요. 오늘 낮에도 큰 추위 없이 기온이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대기 질도 좋습니다.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후에 나쁨 단계로 상향되는 곳도 있어서 수시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교통 상황 알려드립니다. 30분 전보다 교통량 많습니다. 무진대로 광주여대에서 운수 나들목으로 밀려 지나고 있고 상무대로 화정역에서 농성역으로 차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제로 풍암저수지에서 마제우체국 사거리로 속도 떨어지고 있고 잠이로 전남대 입구 사거리에서 신안사거리 방향으로 가신다면 신호대기 2번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집값을 한눈에 광주 1등 부동산 어플 사랑방 부동산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7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해외연수 개선에 대한 목소리, 경북 예천군의회 해외 가이드 폭행으로 촉발돼서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기초의회 해외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좀 폐지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심사를 좀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고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관련한 태스크포스 팀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포스 팀을 통해서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제도를 좀 개선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겠다고 하는데요. 제도 개선과 이 감독을 통해서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어떤 본래 순기능을 좀 되찾을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교육연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주시의회 김광란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광란입니다. 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지금 뭐 전국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천군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 라고 하는 의원들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도 있고 네. 주변의 주민들도 뭐 늘 지방의회 연수 사실 필요하냐, 당신들 놀러 다니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따가운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많은 편이죠. 네, 그렇다면 의원님, 지방의회 해외 연수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해외 연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뭐 광주시도 그렇고 옥외 자치구도 그렇고 다 지방자치단체가 청소 행정을 뭔가 개선해 보거나 아니면 도시 디자인을 뭘 계획을 해보거나 네. 아니면 복지 정책을 펼치려고 해도 네. 우리 현실에 맞는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 선진 사례가 있으면 더 접목시키기가 좋겠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의회 해외 국외연수 본래의 목적은 해외의 선진 사례를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벤치마킹해서 네. 우리 지방자치 지방행정에 접목시켜보자. 그런 역할을 의원들에게 부여한 것이 국외 해외연수의 가장 큰 목적이었죠. 다시 말하면 좋은 해외 사례를 우리 지역에 접목시키고 우리 지역에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외국의 좋은 사례를 보기 위해서 나간다. 다시 말하면 의원들의 의정 행위의 일환으로서 해외 연수가 있었다는 그리고 지금 진행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목적과 취지는 좋은데 그런데 그런 좋은 취지의 이 해외 연수가 왜 이렇게 비판의 중심에 있을까요? 저희들도 사실은 어제 회의를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게 될까 하면서 과거를 좀 돌아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제 제도, 그러니까 해외 여행 국외 연수를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제 연수를 다녀온 뒤에 결과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네. 심사부터 사실 셀프 심사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심사위원회가 보통 의회별로 7명에서 9명 정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위원장을 대부분 의회 의원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고, 네네. 뭐 의원이 3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 뭐 여행 너희들 셀프 심사 아니냐. 두 번째는 여행 국외 연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시민들한테 공개 규정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뭐 의회 안에서 계획서 의결하고 그냥 다녀오는 경우인 거고, 네. 보고서를 제출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올리기는 하지만 잘 보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 시민들에게 연수 목적에 맞게 다녀왔는지 보고하는 행위 자체를
대면 보고라든지 뭐 시민 보고회 같은 형식의 이런 규정도 없다 보니까 사실은 알아서 자체 다녀오는 경우에서 의원들도 아무래도 저희들도 돌아보면 몇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수도 연수인데 이왕 나가는 길이니까 관광도 겸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반영이 돼서 여러 나라 또 여러 곳을 그 연수 계획서에 담겨져 있으면 누가 봐도 이거 연수가 아니고 관광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직접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이 연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정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목적이나 취지는 좋지만 이런 부분들이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좀 그 추진되는 상황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판은 많아지는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현장에서 이 연수가 이 목적에 충실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던가요? 굉장히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저도 구의원 4년하고 지금 시의원 초년 차인데요. 지금 2년 차인데요. 굉장히 충실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연수니까 연수 목적을 그냥 일부 가미한 정도 연수가 좀 내용이 제가 봐도 이건 좀 부실했다. 자기 반성이 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수가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몇 가지 좀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에 비춰보면 2015년도에 광주시의회 의원과 5개 구의원 그다음에 현장에 어린이 청소년 전문가들 교육청 행정에 이런 분들과 함께 어린이 청소년 정책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전에 6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기관 컨택하고 예산도 뭐 450만 원 하니까 자비 부담하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공공연수를 제대로 다녀올 만한 공공연수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부랴부랴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실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용의 문제에서도 실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연수 비용이 25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 안에서 다녀오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 아무래도 부실해지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의회 저희들도 스스로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사실은 그런 여행의 부실함도 있는데 과정에서 옆에 시민들의 비난이나 또 공무원들이 함께 가는 아쉬운 소리는 의원들이 연수를 찌됐든 다녀오면 보고 듣는 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관광지를 가더라도 의원으로 눈으로 보면 저걸 우리 도시행정이 어떻게 접목시켜 볼까 저 도시 디자인을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녀와서 이걸 실제로 행정의 발전으로 행정이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꼼꼼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극단적으로는 해외 연수를 폐지해야 된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광주시 지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지금 이 지방의회 해외 연수 제도를 좀 개선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 태스크포스를 이끌어가고 또 개선의 방향점은 어디에다가 두고 있는지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저는 이제 시당 교육연수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저와 함께 시의회 운영위원장 5개 구의 운영위원장이 함께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는데 시당의 당직자와 함께요. 꾸렸는데 먼저는 지방의회 공무 국외연수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자기 반성을 좀 다 해보자. 과정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하겠다. 이걸 통해서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공무 국외연수를 앞으로 제대로 의미에 맞게 실행하려면 제도 개선은 어떤 측면에서 필요할 건지 두 번째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 윤리 규범과 강령을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세워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갈 건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실제 우리 아무리 의원들 스스로가 윤리 규범과 강령을 세워서 제대로 하고자 해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외연수를 제대로 담보하기 위한 자료와 이런 뭐 공공연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다면 어려우니
시당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이런 기관에게는 실제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공연수가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를 좀 더 배우고 싶다. 복지 선진 지정책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 아니면 도시 행정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 이러면 그 주제에 맞는 해외 연수 기관과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니 이런 것을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뒷받침까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세 가지 방향에서 이야기를 좀 해볼 계획이고요. 이 태스크포스 회의를 저희가 앞으로 몇 차례 거쳐서 1월 30일까지 전체 광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또 5개 구의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함께 이 논의를 집단으로 진행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지방의회 국외연수 이런 방향에서 저희가 실천하고 이런 방향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뭐 각오 다짐 대회 뭐 이런 것도 시민들께 뭐 보고 대회 형태를 좀 하자고 어제 회의에서 첫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수가 제대로 된 연수가 되려면 그 연수를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 연수기관, 전문가들의 집단들이 같이 연수에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연수를 보면은 여행사 중심으로 여행사들이 연수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해서 좀 이 태스크포스 팀에서 확실한 답을 좀 내놓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해외 연수가 아예 없어져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 입장들을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는데 해외 연수의 필요성은 아직까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제 경험으로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기에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 사실은 한편으로 너무너무 당연한데요. 당연한데 시민들께서도 이런 국외연수 기회를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다녀와라. 제대로 보고 와서 실제 우리 도시의 광주 도시의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행정에 좀 접목시켜달 요구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시 의회도 그렇고요. 5개 구 의회도 지방의원들이 연수를 다녀와서 굉장히 행정 사례를 개선한 사례도 많고 이런 게 있으니 이 점을 좀 잘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광주시당이 하는 이 태스크포스 팀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겠네요. 앞으로. 그렇게 하자고 어제도 결의 모았고 전체 의원들 좀 이야기를 잘 나눠보고 시민들 의견에 또 기울여서 좋은 대안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교육연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주시의회 김강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지역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에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파행 운영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여러 의혹들을 좀 제대로 해명해달라. 그리고 특별감사를 벌였던 시감사위원회 감사 내용, 감사 대상들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다시 한번 살펴달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 사업 시작부터 굉장히 좀 시끄럽고 말이 많은데요. 시민단체 입장, 우리 정책실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그 2단계 민간공원 조성 사업은 그 중앙공원, 중해공원, 일곡공원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아시는 공원들인데요. 뭐 그리고 광주에서 가장 100만 평, 50만 평, 30만 평에 이르는 큰 공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단계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민간단체 전문가 행정이 같이 머리를 맞춰서 공고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 공고에 따른 그 과정들을 거쳐서 11월까지 그 11월에 이 중앙공원의 민간공원 조성 사업자는 누가 될 것인지 일곡공원, 중해공원 누가 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그 중앙공원 1지구는 강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변경이 됐고요. 그
중앙공원 이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이제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변경하는 이 한 달여의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시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적 행위들이 있었던 거죠. 방금 말씀하신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적 행위,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행위들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가요? 네. 우선 광주시의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공고문에 따르면 이 특례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을 하는데요. 네. 이 결정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순위로 이제 떨어진 업체가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서 광주시는 특정 감사를 진행을 했어요. 네, 특정 감사 여기서 첫 번째 이의 제기를 왜 수용했는지 공고문에는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왜 수용했는지라고 하는 의혹이 생기고요. 네. 두 번째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진행해서 한 40여일 정도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 결과를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두 번째 의혹이 생깁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공고문이 틀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못된 공고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공고가 잘못이 됐으면 재공고를 통해서 사실은 다시 업체 선정들을 해야 하는 업체 제안서를 접수받고 평가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 개선 명령을 내리는데 그 감사위원회가 제안서 중앙공원 1지구의 도시공사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인데요. 그 도시공사의 사업 제안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점의 사유들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보통 감사위원회는 보통 행정적 개선 명령을 내리지 실제 이런 것들을 바로고치기 위해 시행하는 주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이제 점수까지 평가하는 행위들을 했다는 점, 그리고 감사위원회와 제안심사위원회가 상호 다른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평가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없이 감사위원회는 잘못됐다라고 하고 제안심사위원회는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소명들이 없는 점이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의혹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실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지금 감사를 해서 이 광주시의 감사 과정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 광주시가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리하게 재공고를 하는 상황이 합리적인데 재공고를 하지 않고 2위 업체를 1위 업체로 바꿔버린 거, 1위 업체와 2위 업체의 순위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의혹이 있다라고 보시는데 의혹의 본질 어떤 의혹이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광주시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처음에는 11월 달에 협상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전문가 심사그룹인 제안심사위원회 그리고 시민 그리고 공원 인근 주민들이 시민심사단이 구성이 돼서 평가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진행된 한 40여일간의 감사 그리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변경하는 과정은 사실 중앙공원 1, 2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변경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의도를 두고 행정행위들이 진행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의혹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편으로는 단순하게 평가를 다시 해서 업체를 변경하는 건 중앙공원 2지구에서 일어났고요. 중앙공원 1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가 공영개발의 방식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도시공사의 제안서 점수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했는데요. 광주시가 이 중앙공원 1지구 같은 경우는 점수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제기한 감점을 제안심사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안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협상 대상자 순위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도시공사에 공문을 2차례 정도 보냅니다. 우선협상자 지위가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법성의 소지로 공문을 보내고 그래서 도시공사가 자진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이 자진 반납을 종용한 공문을 통해서 이게 위법하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위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지위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지위가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공문을 보낸 거는 도시공사로 하여금 중앙공원 1지구의 사업을 포기를
하도록 준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지금 2위 업체와 1위 업체가 바뀌는 과정들이 좀 매끄럽지 않다. 행정적으로 무리수가 있다. 이것을 지금 중앙에 있는 이 감사원에서 좀 제대로 밝혀달라 그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많은 시민들이 듣고 계시는 많은 시민들이 아시겠지만 중앙공원 그 민간공원 조성 사업은 100만 평에 달하는 중앙공원을 아파트로 이렇게 일부는 아파트 개발하고 일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라서 네. 그동안도 뭐 노른자 사업이다, 민간공원의 가장 노른자 사업이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었고 네. 그 주변에 이미 금호지구, 하정지구 그리고 이제 택지개발들, 포함지구들이 이제 택지개발로 되어 있어서 시민의 삶에 이 중앙공원이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업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감사 청구를 했으면 지금 뭐 답변이나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까지 뭐 듣질 않으신 거죠? 네, 우선 어제 그 우편을 통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했고요. 네.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 한 달 정도 그 논의들을 거친 후에 감사 채택 여부들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행 상황에 따라서 또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사랑이 벌써 취직했다며? 동신대학교 IPP형 일학습 병행제 덕분이지. 현장 실습도 하고 학비도 벌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야. 사랑이도 IPP형 일학습 병행제로 실습 나갔다가 그 회사에 취직했어. IPP형 일학습 병행제? 어느 대학교? 드림앤 스마일 동신대학교.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기관. 우리 쪽 공동훈련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는 경영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MBA 과정 신입생을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모집합니다. 전남대학교 MBA 과정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062-530-1501에서 2번. 창의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창의성을 말로 하는 회사가 있고 여기가 회의실이야? 공간으로 경험하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간이 하는 말이 경영진이 하는 말보다 잘 들립니다. 사무환경이 문화를 만듭니다. 퍼시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서 의견을 주실 분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2626번으로 방송 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은 50원 그리고 긴 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동물보호단체의 대표의 무분별한 안락사 실태가 쪽이 내부 직원의 고발을 통해서 드러났는데요. 이게 또 안락사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이 동물 안락사 문제 한번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먼저 이 동물 안락사에 대한 정의, 의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사실 영단어 안락사는 그리스 어원으로는 좋은 죽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고통 없이 죽음을 맞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회복이 어떤 불가능한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서 죽는 것보다 살아있었을 때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수의학적 판단이 있을 때 행해지는 편입니다. 네, 이 안락사라는 것은 결국은 뭐 긍정적인 측면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 현행법에서 그렇다면 정해둔 안락사의 뭐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현행 동물보호법 22조에 이런 안락사의 개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또 다른 동물한테 질병이나 위해를 끼칠 경우,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하는 보호소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네. 이런 어떤 민간단체가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는 단체가 이 동물 보호 단체에서 이런 안락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놀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유기 동물들 뭐에 대한 안락사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락사의 어떤 실태도 좀 알려주시죠. 네, 매년 이제 농림부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지금 한 1년에 10만 마리 정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유기동물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2017년 기준으로는 구조된 동물들의 한 20% 정도가 안락사가 됐고요. 네. 다만 이것은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소, 동물보호센터에 기도하는 동물들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금 문제가 된 단체들처럼 그런 사설보호소에서 일어나는 안락사에 대한 통계는 아닙니다. 이 사설보호소에서의 통계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안락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설보호소까지 데이터를 확대시킨다면 더 많은 안락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번에 이 동물보호단체 케어에서 이 안락사 4년 동안 200여 마리가 안락사가 됐다라고 보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분노하는데 우리 대표님은 이 문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 저도 너무 놀랐고 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분노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동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동물보호단체잖아요. 네. 그 안에서 특히 이제 안락사 사실을 숨기고 수많은 동물들이 죽음을 맞았다는데 국민들의 상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치료 비용을 모금을 하면서 동물들이 잘 사는 줄 믿었던 분들의 상처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문제는 어떤 안락사 자체의 정당성이나 어떤 경우에 불가피하냐를 정의하는 문제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는 시민들의 후원으로 공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 시민단체가 어떤 가져야 할 투명성, 도덕성, 또 국민들을 어떤 속였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분노하시는 그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결국은 이 지금 단체가 단체 시민들의 여러 시민이나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면서 또 운영이 되고 그랬었는데 기부하는 사람들이 그 단체에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 기존 생각과 다르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더 분노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여러 이 동물 보호 단체들이 있고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 동물 보호 단체들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도 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기회가 됐다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안락사에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를 보니까 이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동물들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또 일부 안락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환경을 좀 확충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고민도 같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10만 마리 이상 발생한다고 유기동물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지금 이 숫자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수용을 해서 인도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버려지는 동물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지금 지자체 보호소만 전국에 한 300개 정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 보호소에서 이런 모든 동물들을 사실 잘 관리하고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고 이렇게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계속 그 유기 동물들은 늘어나고 보호소의 한계점들 때문에 이런 여러 안락사에 대한 고민도 생기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동물들과 함께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기르는 개, 고양이들 많은 어떤 동물들과 함께 생활하고 기르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같이 함께하는 동물들에 대한 인식, 생각들도 좀 바꿔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물들을 본인들이 불편하고 그러면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떠돌이 개나 떠돌이 고양이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동물을 좀 더 가족으로 인식하는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도 함께 좀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문제를 통해서 이 유기동물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느냐. 이 시스템 너무 쉽게 팔고 번식하고 또 판매하고 또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국민들의 말씀하신 대로 인식입니다. 결국 번식장도 뭐 판매도 또 기르다가 버리는 것도 다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락사를 애초에 우리가 지금 관리를 못해서 죽음을 맞는 동물들을 줄이려면 모든 국민들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인식이 자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동물보호단체 지금 케어의 안락사 문제로 시작은 됐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유기동물들을 더 만들어내지 않고 양산하지 않는 그런 동물에 대한 애정과 함께 산다는 생각들을 갖는 그런 의식의 변화까지 좀 이루어졌으면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이영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들 소식을 만나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중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강진신문 김철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영암의 월출산 굉장히 또 유명한 산이고 멋진 산인데 이 월출산이 구정봉 정상에서 제사를 지냈던 곳으로 추정되는 이 도자 파편, 납구슬 6개가 지금 발견이 됐어요. 학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예. 그 월출산들은 많이들 찾으실 거예요. 그 월출산에서 이제 가장 높은 봉이 천왕봉이 있고요. 그쪽에서 이렇게 도가서 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구정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도 또 하나의 이제 정상인데 그쪽에서 이제 예전에 이제 제사를 지내서 이제 흔적이 발견됐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영암문화원은 최근 월출산 구정봉 정상에서 지표 조사를 해가지고 제사를 지냈던 것으로 추정되는 도자 파편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물들은 13세기 고려청자 그리고 14에서 15세기의 회청자 및 분청사기 그리고 17, 18세기의 조선 백자 등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된 중자명 백자잔 그 잔은 가운데 바닥에가 중자 한문으로 중자가 점선으로 새겨져 있고요. 네. 도갑사에서 이게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명문이 새겨진 백자가 대량으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시대에는 명산 대천의 제사를 대사, 중사, 소사로 나누어서 지내는데 경주 부근의 명산에서 대사, 오악에서는 중사, 월출산 같은 명산에서는 소사를 치러졌던 것으로 삼국사기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시대 월출산은 월나악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적 제사인 소사를 거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제 고려시대에는 산천제를 대중소사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국가에서 제사를 지냈는데요. 월출산을 월생산으로 부르고 국가에서 주관하는 국제를 치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적인 제사가 월출산에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네,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는데 구정봉 정상 근처에서 이런 도자기 파편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구정봉이 여기서 제사를 지냈구나 하고 제사를 지냈던 장소가 지금 추정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적인 기록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영암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18일에 월출산 인문학 포럼을 통해 가지고 영암 향교에 보관 중인 오예의라는 책에서 백성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군수가 주관하는 기우제가 구정봉에서 이루어졌던 사실을 기록한 구정봉 기우제 충문 4가지를 번역해서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앞서서 1994년도에 월출산 천왕봉 조사에서 제사 흔적이 있는 유물이 발견이 됐고요. 천왕봉에서도 산천제가 있었음을 밝혀졌습니다. 당시 발견된 말 모양의 토우와 철제 말은 현재 지금 영암문화원에 보존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정봉에 대한 학술적인 조사는 아직까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암문화원은 최근 구정봉 일대에 대한 지표 조사를 실시를 했고 거기에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걸쳐 제작된 도기 파편이 수거됨으로써 천왕봉과 함께 구정봉이 중요한 제사터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특이했던 게 납구술 6개가 발견이 돼가지고 조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정봉 정상에 있는 큰바위 얼굴 정수리 부위에서 발견된 납구술인데요. 크기가 약 한 5cm 정도 되고 꽃 모양으로 6개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비교적
야구공 크기의 지름도 한 6.5에 무게가 한 1.6kg 정도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유사한 납구술은 전국 20여 개 사찰에서 60여 개가 발견된 적이 있고요. 구슬의 숫자는 지역마다 뭐 하나에서 6개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봉 납구술은 제사터 인근에서 발견된 이게 확실한 제사 형태가 진행되지 않았나 그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납구술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어떤 그 제사 기구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런 부분이 제사를 지냈다는 걸 보다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흥미로운 그런 조사들이 더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가 2019년 전국 첫 번째 민간 정원으로 이 장흥군 용산면에 있는 하늘빛 수목정원을 지정했다고 하네요. 예, 2015년 수목원 정원법 제정 이후 전국에서 22번째, 전라남도에서 제8호로 민간 정원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정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정원 가도를 구축하고 정원이 산림관광 거점이 되도록 민간 정원을 지금 계속 발굴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늘빛 수목정원은 주재용 씨라는 분이 25년 전부터 약 100여 평의 땅을 구입한 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심어서 현재 지금 300여 종의 명품 조경수와 튤립, 야생화가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정원으로 이렇게 탈바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희귀한 야생화가 상당히 이렇게 아름다운 산폭에 수목화가 되고 또 가을 봄에는 또 노란색, 빨간색 단풍이 또 이렇게 있어서 상당히 사시사철 아름다운 정원으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한테 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면 이제 이 정원이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타지에서도 관심을 갖고 좀 많이 찾아오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튤립 축제가 매년 좀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4월에 이제 4회 튤립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한 2주간에 한 15,000명 정도가 이곳을 찾아서 아름다운 그 정원도 보고 꽃도 이렇게 즐기는 그런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제 정원을 조성한 박아람 작가가 난대 수정 및 따뜻한 남도의 기운이 잘 반영된 정원이다. 그래서 보면은 튤립 축제하고 승마 체험으로 차별화를 하고 있고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남도의 대표적인 정원으로 발전이 기대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남에서는 2017년에 지정된 고흥 힐링파크 쑥섬 그리고 담양 죽화경 그리고 보성 초암정원 그리고 고흥 금세기 정원과 지난해 지정된 구례 쌍산제 보성 갈매정원 그리고 고흥 장수호 힐링 정원 등 7개가 현재 지정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방문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번 등록된 하늘빛 수목정원까지 8개 정원 민간 정원의 관리 운영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정원들이 전남의 대표적인 또 관광 상품으로 발돋움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또 전남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강진에서는 이 강진 산단 입주 기업들이 서로 좀 소통하고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 이제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잘 분양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좀 되고 있죠. 지자체들 문제가 많습니다. 강진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민선 7기 되면서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좀 산단 분양에 좀 해보자 나서가지고 지금 뭐 공무원들, 민간인들이 계속 나서면서 이렇게 분양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넘어가지 말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정보도 공유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사업에 하실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좀 주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서로 상생하고 소통하는 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식적인 협의회를 만들기 전에 한번 거기에 산단에 입주해 있는 28개 기업들이 한번 모여서 한번 우리가 좀 얘기도 해보고 서로 상호간 정보 공유도 하고 어떻게 하면 경영을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또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부분 우리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를 통해서 강진구는 성공적으로 산단이 안착할 수 있도록 투자 기업을 조기 입주하도록 조금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입주 기업들이 또 있다 보면 또 처음에 공장을 설립하는 문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을 뽑으려면 인력난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돕고 해결해 주겠다고 모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네, 민선 7기 들어서 이 강진 산단 그렇다면 분양률이 좀 올랐습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낮았어요. 지금은 한 60%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군에서 한 100% 분양을 해보자. 그래서 올해 100% 분양 목표로 지금 활기차게 유치를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진신문 김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한동안 말썽을 부렸던 미세먼지도 잠잠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한때 나쁨 단계로 상향되는 곳이 있어서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구름 많아 답답하지만 오후에 구름이 걷히면서 비교적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교통 상황 알려드립니다. 사고 소식 있습니다. 갈마로 두암지구 입구 삼거리에서 두암타운 사거리 방향 1, 2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간 사고 발생했습니다.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북문대로 예술구 교차로에서 우남 사거리로 밀려 지나고 있고 필문대로 지산 사거리에서 조선대 입구 방향으로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부동산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1월 17일 목요일 황동현의 시선집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 다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광주 초입에서 누리는 영어교육 특화단지 화순 3일 파라뷰 에듀시티. 단지 내 영어마을 예정에 호텔식 조식 서비스까지 8년 전세형 명품 임대 아파트 화순 3일 파라뷰 에듀시티. 1월 오픈 062-372-6666 3일건설.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한 첫걸음 광주 전남 베이비 페어. 2019년 1월 17일 목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광주여대 시립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펼쳐지는 베이비 페어에서는 매일매일 선착순 200명께 푸짐한 선물을 선사합니다. 광주 전남 베이비 페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이른 새벽 셔터를 올리는 가게 사장님의 늦은 밤 도서관에서 기지개를 켜는 창문에 오늘의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 100년을 이어온 3월 1일 그날의 힘입니다. 국립광고협의회. 2019 광주 MBC 7대 기획. 하나, 지방 분권시대 연중기획보도 지방이 힘이다. 광주 전남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을 보도합니다. 둘, 제18회 2019 광주 피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중계방송 오직 MBC에서만 독점 중계합니다. 셋, UHD 핑크피쉬 프로젝트를 통해 근본적인 전라도의 맛을 탐구합니다. 넷, 3.1절 100주년 기획 타카하시의 작은 방.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감동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다섯, 5.18 39주년 다큐 영화 5월 소나무 합창단.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또 다른 희망을 노래합니다. 여섯, UHD 다큐 세계지질공원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의 새로운 가치를 조명합니다. 일곱, 2019 정율성 동요 경연대회. 광주 출신 작곡가 정율성 그의 음악을 노래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광주 MBC. 2019년에도 광주의 빛을 더욱 밝히겠습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